새벽 5시 반 수녀원의 종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수녀 안젤라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잠들기 전부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성 요셉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젤라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45살의 그녀는 벌써 20년째 수녀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아침 미사를 마치고 간단한 식사를 끝낸 후 안젤라는 작은 가방에 성경과 찬송가책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을 챙겨 넣었습니다. 성 요셉 요양원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안젤라는 이 시간을 좋아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었거든요. 안젤라 수녀님, 어서 오세요. 요양원 입구에서 간호사 정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수녀님만 기다리고 계세요. 안젤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입소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김하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좀 특별한 경우예요. 미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치매가 심하신 상태로 발견되셨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전혀 없으세요. 구청에서 임시로 보호하다가 저희 요양원으로 오게 되셨거든요. 안젤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치매와 싸우고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면 더욱 정성을 다해 돌봐드려야겠네요. 2층 공동거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화투를 치며 웃고 있는 할머니들, 그리고 구석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분들까지. 안젤라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안젤라는 박순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기다렸다. 순례 할머니는 안젤라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안젤라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더 소중했거든요. 1시간 정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후 안젤라는 새로 입소하신 김하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도 끝 1인실에 계시는 할머니는 78세 정도로 보였어요. 백발이 가지런히 빗어져 있었고 깨끗한 병원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 수녀라고 해요. 안젤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안젤라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신은 누구죠? 내가 당신을 아나요? 처음 뵙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곳에 봉사활동을 나오는 수녀예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화자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안젤라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윤희가 어디 갔을까? 안젤라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윤희, 그것은 자신의 본명이었어요. 수녀가 되기 전 고아원에서 불렸던 이름. 하지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가 누구세요, 할머니? 내 딸이야. 내 딸 윤희. 화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디로 갔을까? 찾아야 하는데. 안젤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수녀원으로 돌아온 안젤라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하자 할머니가 부르던 윤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젤라는 매일 성 요셉 요양원을 찾아 김하자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시면서도
가끔씩 윤이라는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안젤라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구나. 윤희가 좋아했던 날씨야. 윤희가 어떤 날씨를 좋아했는데요? 이런 날씨. 구름이 하얗게 떠 있고 바람이 살살 부는 날씨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 애는 참 예쁜 아이였는데 까만 눈이 초롱초롱하고 안젤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엄마에게 까만 눈이 예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할머니,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하세요?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노래? 화자 할머니의 눈이 조금 밝아졌어요. 윤희한테 불러주던 노래가 있는데 그러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 거라. 안젤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선율이, 그 가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쁜 꿈만이 꾸렴, 엄마가 지켜줄게. 할머니가 노래를 계속 부르자 안젤라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품의 느낌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안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노래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몰라. 그냥 아는 노래야. 윤희한테 불러주던 노래. 화자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안젤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명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자장가는 비슷비슷한 것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희가 몇 살 때 헤어지셨어요? 안젤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5.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16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 안젤라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나이가 정확히 15살이었거든요. 그것도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윤희 목에 작은 점이 있었나요? 안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의 목 왼쪽에는 콩알만한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화자 할머니는 안젤라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안젤라의 목을 만졌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할머니의 손끝이 정확히 안젤라 목의 점을 가리켰어요. 안젤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안젤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화자 할머니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희야, 어디 있니? 엄마가 찾고 있다. 그날 밤 안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화자 할머니와 그 자장가로 가득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안젤라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5살에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담당 사회복지사는 어머니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맡기신다고만 했어요. 어머니의 이름도 얼굴도 왜 헤어져야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뜻인가요? 안젤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안젤라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고. 설령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안젤라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설마 아닐 거야라고 반복하면서도 발걸음은 저절로 김하자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젤라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화자 할머니는 오늘따라 더욱 멍한 표정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리고 계셨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윤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젤라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달랬어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과거의 기억과 현실을 혼동하곤 하니까요. 게다가 윤이라는 이름은 그 세대에서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 윤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안젤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키가 조금 작았어. 그리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지. 안젤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볼을 만졌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작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참 길고 예뻤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젤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할머니, 윤희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어요? 미역국. 미역국을 참 좋아했어. 생일날마다 끓여줬는데 화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안젤라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미역국이었거든요. 수녀원에서도 생일날이면 항상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야. 안젤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가 겹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윤이랑 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젤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화자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파서, 내가 너무 아파서,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아프셨는데요? 수술,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윤희를 두고 갈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안젤라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질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요. 할머니, 혹시 안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화자 할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안젤라는 간호사 정미영을 찾아갔습니다. 미영 씨, 김하자 할머니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더 없을까요? 글쎄요. 발견될 때 가지고 계신 것이라곤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신분증은 없었고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구청에서 지문 검사도 해봤는데 등록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개인적인 물건은 없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인데 할머니가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우시거든요. 안젤라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시면요. 화자 할머니는 흔쾌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정말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에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1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입꼬리가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윤이에요? 안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윤이.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안젤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안젤라는 수녀원 도서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신의 고아원 시절 기록들이 놓여 있었어요. 원장 수녀님께 부탁해서 겨우 찾아낸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윤희 15세 1995년 3월 15일 입소. 안젤라는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보호자 마이너스 모친, 입소 사유 마이너스 가정 형편상 양육 불가.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기록이 그리 상세할 리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입소 당시 소지품 마이너스 작은 목걸이 하나, 흰색 손수건 한 장. 안젤라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작은 은목걸이가 있었어요. 십자가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것 혹시 안젤라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밤 9시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안젤라는 특별히 허락을 받고 김하자 할머니 병실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화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잠이 안 와. 윤희가 보고 싶어서. 안젤라는 천천히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의 눈이 순간 또렷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더니 꼭 쥐셨습니다. 이거 윤희 목걸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윤희 10살 생일 때 사준 목걸이. 안젤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윤희야. 갑자기 화자 할머니가 안젤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윤희가 맞지? 엄마가 알아봤어. 엄마가. 하지만 순간의 또렷함은 금세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윤희가 어디 갔을까? 찾아야 하는데. 안젤라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 제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안젤라는 곧장 미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영 씨, 김하자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발견되신 장소라든지. 아, 맞다. 미영이 손뼉을 쳤어요. 할머니를 발견한 분이 따로 계세요. 박철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할머니를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신고하셨거든요. 안젤라는 즉시 박철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친절하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이 한 달 전쯤이었나? 아침 일찍 청소하러 나갔는데 공원 벤치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박 씨가 말했어요. 옷차림은 깨끗했는데 정신이 없으셨어요. 계속 윤희야, 윤희야 하시면서. 혹시 다른 소지품은 없었나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작은 종이를 꼭 쥐고 계셨어요. 병원 영수증 같은 건데. 안젤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 영수증 어디 있나요? 구급차에서 간호사분한테 드렸는데 혹시 병원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안젤라는 곧장 할머니가 처음 이송되었던 시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다행히 그날 근무했던 간호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할머니가 쥐고 계신 종이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기록을 뒤져보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예요. 봉투 안에는 정말로 낡은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바래서 읽기 어려웠지만 안젤라는 간신히 내용을 해독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1995년 2월. 김하자. 자궁암 수술. 안젤라는 손이 떨렸어요. 1995년 2월이면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지기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마이너스 딸 이윤희. 안젤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 안젤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어요. 안젤라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요. 의무기록과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안젤라는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록이라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 폐기되었을 텐데. 하지만 암 환자 기록은 따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1시간 후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있네요. 김하자 환자 기록이요. 담당자가 파일을 펼쳤어요. 1995년 2월 자궁암 3기 진단. 수술 후 항암 치료. 보호자는 딸 이윤이. 파일에는 당시 안젤라가 서명한 동의서도 있었어요. 15살 소녀의 어설픈 글씨로 쓰인 이윤이라는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네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환자가 치료비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딸을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큰 병이 생기니까 안젤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암 치료비 때문에 자신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딸을 위해서였던 거죠. 병원을 나서며 안젤라는 확신했습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였습니다. 안젤라는 수녀원으로 돌아와 곧장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님은 70세가 넘은 분이셨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장 수녀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안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아봐, 안젤라.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구나. 원장 수녀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젤라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하자 할머니와의 만남부터 병원 기록 확인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원장 수녀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참으로 신비로우시구나. 30년 만에 모녀가 만나게 하시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젤라가 말했어요. 정말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겠구나. 원장 수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안젤라, 이 일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텐데. 괜찮습니다. 원장 수녀님, 알아야 해요. 평생 궁금했던 일이니까요. 원장 수녀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장민경 자매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어떨까? 장민경은 안젤라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동기였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곧장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민경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갑자기 웬 전화야? 안젤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경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자세한 얘기를 듣고는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야, 윤희야. 나도 사회복지사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 민경이 말했어요. 내가 내일 당장 갈게. DNA 검사도 도와줄 수 있고. 다음 날 오후 민경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45세의 민경은 안젤라와 달리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의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민경은 김하자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아마도. 안젤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경은 전문가답게 할머니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자 할머니는 그날따라 더욱 의식이 흐릿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이라고 해요. 민경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경? 할머니가 갑자기 반응하셨어요. 민경이를 알아. 윤희 친구 민경이. 민경과 안젤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민경을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할머니, 민경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세요? 안젤라가 물었어요. 민경이는 윤희보다 키가 컸어. 그리고 머리를 항상 단발로 잘랐지.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민경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어릴 때 정말로 단발머리였고 윤희보다 키가 컸거든요. 그리고 민경이는 공부를 잘했어. 윤희한테 숙제도 도와주고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할머니.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윤희 숙제 많이 도와줬어요. 그날 오후 민경의 도움으로 DNA 검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웠지만 법적으로는 요양원 측에서 대신 동의할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 민경이 말했어요. 일주일. 안젤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느껴질 것 같아. 윤희야, 혹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젤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잘 모르겠어. 아직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시잖아. 너를 딸로 인식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상관없어. 안젤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록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셔도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경은 안젤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윤희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날 저녁 안젤라는 김하자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가끔씩 또렷한 순간들을 보이셨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가 갑자기 안젤라의 손을 잡으셨어요. 너를 버린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안젤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해해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파서, 정말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흐느끼셨어요. 안젤라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설령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마음으로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요. 할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안젤라가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안젤라를 꼭 안으며 그 익숙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 거라. 그 순간 안젤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작은 방에서 아픈 엄마가 자신을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던 그 밤들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젤라는 매일 요양원에 가서 김하자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고민이 생겼거든요. 수녀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젤라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안젤라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져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김하자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면 수녀로서의 삶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안젤라는 수녀원 정원에서 마리아 원장 수녀님과 마주쳤습니다. 안젤라, 요즘 기도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구나. 원장 수녀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원장 수녀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앉아보자. 원장 수녀님이 벤치를 가리키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괴로우니? 안젤라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정말 제 어머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녀로서의 서원과 딸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수녀가 된다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버리는 것은 아니란다. 원장 수녀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내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수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20년 동안 수녀로 살아왔는데 원장 수녀님은 안젤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어요. 안젤라,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길을 보여주신단다. 그 길이 처음엔 두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야. 그날 저녁 안젤라는 자신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민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젤라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병원에서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지금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안젤라와 민경은 검사를 의뢰했던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DNA 일치율이 99.9%입니다. 안젤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럼 정말 네, 거의 확실히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주었어요. 민경도 울고 있었어요. 윤희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하지만 안젤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거든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날 오후 안젤라는 김하자 할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분께 갔습니다. 어머니, 안젤라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화자 할머니는 오늘따라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지? 저예요, 어머니. 윤희예요. 안젤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안젤라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윤희? 우리 윤희야? 네, 어머니. 저 윤희예요. 30년 만에 찾았어요. 할머니는 안젤라를 꼭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였어요. 할머니는 금세 다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니야. 윤희는 어린애인데. 너는 누구야? 할머니가 갑자기 안젤라를 밀어냈어요. 안젤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은 너무나 짧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여전히 혼란 속에 계셨거든요. 그날 밤 안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녀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찾긴 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 속에서 보내고 계셨어요. 가끔씩 현재로 돌아오시지만 그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젤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주님, 정말 힘들어요. 안젤라는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며 울었어요. 20년 동안 수녀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안젤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비록 어머니가 자신을 항상 알아보지 못하셔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결정이 남아 있었어요. 수녀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안젤라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김하자 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수녀님,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제부터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계속 뭔가를 찾으시면서 불안해하세요. 안젤라는 서둘러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뒤적거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무엇을 찾고 계세요? 안젤라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윤희가 어디 갔지?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윤희예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안젤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안젤라를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너는 윤희가 아니야. 윤희는 어린애라고. 너는 누구야? 안젤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안젤라는 원장 수녀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 수녀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젤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악화되시는데 제가 수녀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 가장 힘드니, 안젤라? 어머니가 저를 딸로 인식하시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요양원 비용도 수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부족해요. 안젤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원장 수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안젤라, 혹시 환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안젤라는 깜짝 놀랐어요. 환속이란 수녀의 신분을 버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원장 수녀님, 그런 생각은 나는 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야. 원장 수녀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봉사를 요구하시기도 하신단다. 내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충분히 거룩한 일이야. 그날 밤 안젤라는 밤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수녀라는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경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큰일이야.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어. 안젤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어떻게? 새벽에 간병인이 확인했을 때 병실에 안 계셨대.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을 찾고 있어. 안젤라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들과 요양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안젤라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수녀님, 혹시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장소가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안젤라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던 장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공원. 어머니가 가끔 공원 얘기를 하셨어요. 윤희와 함께 갔던 공원이라고. 어느 공원인지 아세요? 안젤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 혹시 중앙공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근처에. 경찰관들과 함께 중앙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꽤 넓었지만 안젤라는 어머니가 있을 만한 곳을 알 것 같았어요. 연못 근처 벤치에서 안젤라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복 위에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젤라가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안젤라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윤희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머니, 왜 혼자 나오셨어요? 위험해요. 안젤라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윤희와 함께 오던 곳이야. 기억나니? 여기서 함께 오리한테 빵도 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안젤라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어머니와 함께 이 연못에서 오리에게 빵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어머니? 저도 기억나요. 안젤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헤어져야 했을까? 그 순간 안젤라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필요했어요. 비록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안젤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안젤라는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원장 수녀님 결정했습니다. 안젤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환속하겠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슬픈 듯 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확실하니, 안젤라? 네. 어머니에게는 제가 필요해요. 수녀로서도 봉사할 수 있지만 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젤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겠다.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구나. 원장 수녀님이 안젤라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그날 밤 안젤라는 20년 동안 입었던 수녀복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윤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윤희는 더 이상 수녀 안젤라가 아니었어요. 환속 절차를 마치고 일반인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오늘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으셔. 민경이 반갑게 말했어요. 민경은 윤희가 환속한 후 더욱 자주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어머니 병실로 들어가며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직접 만든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윤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기마자 어머니는 오늘따라 눈이 또렷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윤희 맞지? 네, 어머니. 저 윤희예요.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나, 많이 컸구나. 엄마보다 키가 더 커졌네. 어머니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윤희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성인이 된 딸로 인식하시는 순간은 정말 귀했거든요. 대부분은 여전히 어린 윤희를 찾으셨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윤희가 미역국을 꺼내며 말했어요. 미역국이야? 우리 윤희가 좋아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미역국을 떠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옛날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야. 어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윤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요리책을 보고 배운 것이었지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윤희는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편안해 보이셨어요. 윤희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릴 때 혼자 두고 간 것.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는 휠체어를 멈추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아프셨으니까. 그래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윤희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불러주신 자장가, 함께 갔던 공원, 사주신 목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윤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기억하고 있어? 네, 다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거예요. 그날 오후 윤희에게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고아원 출신인 박수진과 이미란이었어요. 민경이 연락해서 모두 함께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윤희야. 수진이 달려와 윤희를 꼭 안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야. 어머니를 찾다니. 우리도 믿기지 않아. 미란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니. 윤희는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자매들과 어머니를 소개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들을 보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나, 윤희 친구들이구나.
다들 예쁘게 컸네. 어머니가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진과 미라는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그들에게도 윤희의 어머니는 그리웠던 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 저희도 윤희랑 함께 자란 자매들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가족이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부터 수진과 미란, 그리고 민경은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들에게도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민경이 어느 날 말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맞아. 비록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윤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놀랄 만큼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딸이 이렇게 효자라니. 정말 복받은 거야. 저야말로 복받은 거예요,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 거라. 이제 윤희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그 소중한 자장가를요. 윤희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로서의 봉사정신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윤희야, 후회하지 않아? 원장 수녀님이 어느 날 찾아와 물으셨어요. 전혀요. 윤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형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79번째 생일이었어요. 윤희는 민경, 수진, 미란과 함께 작은 생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어머니는 촛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원 빌어보세요, 어머니. 윤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촛불을 불어 끄셨어요. 내 소원은 우리 윤희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이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 거고. 윤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비록 어머니의 기억은 흐릿해져 가고 있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윤희에게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 거라. 예쁜 꿈만이 꾸렴 엄마가 지켜줄게. 윤희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따뜻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윤희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비록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아픈 현실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자매들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가족이었어요. 고마워요, 주님. 윤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저에게 이런 기적을 주셔서 이제 남은 시간 어머니와 행복하게 보낼게요. 그렇게 윤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녀 안젤라에서 딸 윤희로,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